사장님들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블로그 글 작성하고 계신가요? 혹시 시간 내서 1일을 포스팅하는데 왜 반응이 없지 생각하고 계셨나요? 만약 글은 작성하고 계셨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글을 작성하고 계신 거예요. 2026년 5월부터 네이버 검색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베타 테스트로 AI 탭도 나오고 있어서 기존에 작성하고 계셨던 방식은 이제 아예 먹히지가 않습니다. 키워드만 넣으면 되겠지, 후기 몇 개 쌓으면 되겠지 하고 작성하는 글들이 요즘 생각보다 훨씬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블로그 자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비집고 들어갔을 때 우리 정말 핑크펭귄처럼 수십 수백 개의 업체들 속에서 우리를 더 돋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이제는 블로그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해도요, 우리는 매일매일 블로그로 문의를 이끌어내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2026년 개편된 네이버가 앞으로 어떤 글을 좋아하고 어떤 글을 싫어하는지 공식 입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써야 실제 상위 노출과 전환을 유의미하게 될 수 있는지 직접 글을 써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블로그로만 연매출 4억, 문의량 10배 이상을 늘려드린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 이수정 매니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방식으로 블로그를 계속 쓰신다면 더 이상 네이버에서 노출되기는 힘듭니다. 살아남기가 힘들어져요. 혹시 내가 이렇게 쓰고 있진 않은지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키워드 반복형 글입니다. 강남 필라테스 추천, 강남역 필라테스 가격, 이런 식으로 같은 키워드를 본문 여기저기 뿌려놓는 방식 있죠. 이렇게 키워드를 반복하는 형식은 예전에는 유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네이버 AI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읽어봤자 정보, 알맹이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단순 홍보형 글이요. 안녕하세요, 땡땡 헬스장입니다. 저희는 최신 시설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런 식으로 첫 줄부터 근거 없이 자랑만 하면서 시작하는 글은요,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가 없으니까 바로 이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체류 시간은 짧아지고 블로그 평가가 낮아지게 되면서 상위 노출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단순 후기만 있는 글입니다. 오늘 방문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강추해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하나 없이 단순 감상평만 있는 글은요, 더 이상 먹히기 힘듭니다. 그럼 왜 이 방식들이 약해지고 있냐?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제는 사용자가 왜 이 검색을 했는지 그 의도에 맞는 정보들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키워드가 얼마나 들어갔냐가 아니라 이 글을 검색한 사람의 질문에 실제로 좋은 정답을 주고 있느냐를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글들이 살아남고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검색되는 구조. 고객이 검색하는 의도에 맞게 쓴 글인지. 둘째, 읽히는 구조. 들어온 사람이 끝까지 읽고 싶은 글인지. 셋째, 정보형 구조. 전문가로서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글인지. 이런 구조로 쓰지 않는다면 이젠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으로는 더 이상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사용자 검색 의도에 맞게 제대로 쓴 글 하나가요, AI 브리핑에 노출도 되고 상위 노출이 되면서 문의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매체들, 인스타, 유튜브, 스레드,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인스타, 유튜브, 스레드는요, 내 제품, 내 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만들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아직 구매, 방문할 의향이 없는 사람들이 둘러보는 플랫폼에 가깝죠. 그런데 블로그는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검색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이미 사고 싶거나 찾고 싶어서 검색한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는 게 바로 블로그입니다.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글을 읽고 문의로 이어지는 전환율이요, 다른 매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보다 쉬운 싸움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네이버가요, AI 브리핑, AI 탭을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AI가 정보를 가져올 때 네이버 블로그 컨텐츠도 많이 참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검색을 할 때 AI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압구정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추천해줘. 그러면 지금 네이버 AI가 사용자가 압구정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추천해줘 라고 한 것에 맞춰서 인근의 필라테스 센터를 몇 곳 추천해주고 있죠. 여기서 추천해줄 때 단순히 센터명만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에서 추천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맛집을 한번 찾아볼게요. 압구정에서 단체 회식하기 좋은 고깃집을 추천해줘.
그럼 지금 검색 결과 나오기 전에요. 이 AI가 여러 후기들도 살펴보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압구정에서 단체 회식하기 좋은 고깃집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단체 회식하기 좋은 압구정 인근 고깃집을 추천을 해주고 있죠. 지금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요.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와 함께 네이버 블로그 글도 참고를 해서 결과값을 끌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검색 의도에 맞춘 글을 작성한다 라고 하면요.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AI에 질문을 할 때 내 블로그 글을 참고해서 우리 사업체를 추천해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위 노출보다 중요한 건 사실 따로 있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특히 상위 노출 비결을 궁금해하곤 하시는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네이버 AI는 상위 노출된 글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노출은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눈에 띄게 만들어야 내 글을 읽히게 만들고 읽은 글을 보고 문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의 전환은 일단 그 안에 컨텐츠가 좋다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가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 검색 의도에 맞는다면요.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될 확률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즉, 상위 노출이 되더라도 전환 요소가 없다면요. 그냥 블로그 조회수 1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라는 그 자체에 목을 매시기보다는요. 진짜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은 9월동 피부관리를 키워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PD님은 9월동 피부관리를 알아볼 때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 편이세요? 뭘 원해서 9월동 피부관리를 알아보고 계실까요? 저라면 일단 트러블 개선이 잘 되나 이거를 가장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17년 경력이 있는 원장이다 라고 하면요. 9월동 피부관리 17년차 원장이 드리는 약속, 이런 식으로 저의 경력을 활용해서 신뢰감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목에서는 클릭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요소를 활용을 하시거나 고객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짚어주시거나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목에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글을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요. 도입부에서는요. 일단 고객이 소리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의심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작성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러블 개선이 잘 되는 피부 관리샵 어디 없나?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효과 좋은 곳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고객의 소리를 넣어주고요. 도입부에서 또 중요한 게 공감이랑 가치 입증을 함께 넣어주는 거거든요. 가치 입증이라고 하면은 우리 사업체에서 실력,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반박 제거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경력, 피부관리샵에서는 비포 앤 애프터, 누적 고객 수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도입부에 비포 앤 애프터 이미지를 먼저 바로 넣어볼 것 같거든요. 실제 이런 식으로 극명한 비포 앤 애프터 이미지 자료를 보여주면요. 지금 이 고객이 원하는 거 있죠. 트러블 개선이 잘 되는 피부샵이면 좋겠다 라는 그 반박을 도입부에서 바로 허물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실제 고객님 이미지를 활용을 하실 때에는 이목구비는 모자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실 피부관리샵이 아니더라도 학원이다 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실제 원생들의 성적 향상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꼭 업종에 국한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사업체 고객님들은 이런 걸 좀 원할 것 같다. 이런 반박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부분들을 이미지 요소로 도입부에서 바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작성하고 연매출 4억이 상승한 학원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말씀드린 가치 입증 요소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감, 고객의 소리를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도입부는 여러 가지 구조로 가져가 보실 수 있지만 공감이랑 가치 입증 이 두 가지는 꼭 필수로 넣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공감이랑 가치 입증을 넣어주셨으면요. 우리가 제목에서 17년차 원장이 드리는 약속이라고 제목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제목이 단순히 낚시성 제목이 되지 않으려면요. 내가 제목에서 했던 말을 도입부와 본문에서도 잘 연결시켜서 녹여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제목에서 17년차 원장이 드리는 약속이라고 했으면 도입부에서 공감이랑 가치 입증, 자기소개 이런 것들을 먼저 풀어주시고 이 글에서는
부분에서는 17년차 피부관리실 원장으로서 제가 고객님들께 드리는 약속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도입부를 마무리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본문에는 마찬가지로 고객님들께 드리는 약속 3가지를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 3가지는 우리의 운영 철학, 우리의 강점, 우리의 차별점을 각각 소제목 1, 2, 3으로 넣어보시면 맥락이 잘 맞고 우리의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글로 만들어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본문 작성하실 때 텍스트만으로 작성하지 마시고요. 이미지 자료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관리샵이다라고 하면요. 비포 앤 애프터 사진, 관리하고 있는 모습, 고객의 만족 후기 캡처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원이다 라고 하면요. 실제 원생들과 카톡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원장님이나 강사님이 학원에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모습,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미지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 수강하시기 전과 후의 글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보여드릴 글은 전환이 잘 되지 않은 글의 형태입니다. 이분은 가구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신데요.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일단 인천 가구단지예요. 인천 가구단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인천에 있는 가구단지를 방문하기 위해서겠죠. 어떤 가구점이 좋을지 그게 궁금한 상태일 텐데 지금 보면 겨울철 추천 인테리어 팁을 알려주고 있어요. 인테리어 팁을 사실 궁금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은요. 지금 저도 이 글을 읽으면요.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게 좀 잘 읽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카데미를 수강하시고는요. 전환이 잘 이루어지는 글을 작성을 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그 글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파주에 위치한 가구 매장이라서 파주 가구 매장을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구 매장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우리 집이랑 어울리는 가구가 있을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있을지, 그리고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과 니즈들이 있을 건데요. 그 부분을 바로 지금 도입부에서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공감이랑 가치 입증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입부에서 오래 써도 변함없는 가구여야 할 텐데 우리 집이랑 잘 어울리는 디자인일까? 바가지 씌우는 매장도 많다던데 가격이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고객의 소리를 3개 넣어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을 내려보면요. 대표님이 매장에서 제품을 시연하는 모습으로 신뢰감과 생생함을 주고 있고요. 또 내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매장에 반박을 제거할 수 있는 가치 입증 요소들을 표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각각의 소제목을 반박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강점 요소로 구성을 해두었어요. 이런 식으로 반박 제거가 확실하게 되는 글은 전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을 하시고 수강 전 대비 주말 방문자 수가 2~3배는 늘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네이버 블로그는요. 결코 끝난 게 아니라 예전처럼 쓰는 방식이 점점 약해지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블로그는요. 지금도 검색, 신뢰, 전환 측면에서 사장님들한테 정말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키워드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이 왜 내 글에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정보부터 봐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까지 구조적으로 풀어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오늘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서 바로 오늘부터 블로그에 글 1개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업종 블로그를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떤 주제를 잡아야 할지, 왜 내 글은 전환이 안 되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에서 매주 수요일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도움을 얻고 계신데요. 지금 내 사업체에서 어떤 글을 써야 할지, 지금 내 글에서는 어떻게 더 보완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라이브 참여하셔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999원인 게 진짜 말이 안 된다, 999만 원의 가치가 있다 라고 많이 말씀을 주고 계신 라이브인 만큼 정말 만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 라이브에서는 단순한 이론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시연도 보여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보셔서 도움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지금까지 이상한 마케팅 아카데미 이수정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